글씨 공방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아이템이죠. 일명 뉴진스 비니, 장원영 비니 등으로 유명한 고양이 모자 만들기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요게 고양이 모양이 나오는 원리가요. 모자만 보면 그냥 사각형이에요. 옆으로 긴 직사각형. 근데 착용을 한 순간 가운데 부분이 머리 윗부분에 닿고 귀퉁이 부분은 비어있게 되면서 마법처럼 귀여운 고양이로 변신이 되는 모자랍니다. 이런 직사각형 모양 그대로 착용하면 귀가 작고 머리에 딱 붙어있는 스코티시 폴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쫑긋한 러시안 블루 느낌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귀 모양을 여러 형태로 연구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법으로 만드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귀 모양을 따로 뜨지 않고 그냥 사각형을 쭉 뜨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귀 모양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길이별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인디 퍼플 색상은 귀가 3단, 블랙은 귀가 4단, 그리고 핑크는 귀가 5단이에요. 착용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귀를 뜨는 단이 많을수록 더 쫑긋하고 길쭉한 귀 모양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귀 모양을 뜨는 버전은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영상을 찍어서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었어요. 귀 부분만 뜨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사이즈는 총 4가지예요. 성인, 주니어, 키즈, 유아 이렇게 4가지거든요. 사이즈별 스펙과 코수와 단수 모두 더보기란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만드는 사이즈는 주니어 사이즈 기준이고요. 주니어 사이즈는 두상이 작은 성인 여성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 맞는 사이즈입니다. 실 자체가 만들고 나면 신축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머리 둘레에 딱 맞게 모자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길긴뜨기 게이지를 미리 계산해서 코수를 정해서 시작한다면 원작 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실도 다양하게 응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길긴뜨기 게이지 내는 방법이 담긴 영상 링크도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어요. 참고하셔서 필요한 사이즈로 잘 맞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실은 제가 아주 옛날에 뜨개질 할 때 요런 날개사가 엄청 유행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잎사라고 해서 친정집에도 어머니가 쓰시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요런 특수 날개사가 요즘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뜨개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단위로 유행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특수사지만 마냥 화려한 느낌이 아니라 딱 날개에만 포인트가 있고 색감이라든지 터치감 같은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의 털실입니다. 날개사라서 막 빠질 것 같지만 여러 번 풀으시오 해도 끄떡없이 날개가 잘 붙어 있더라고요. 안심하고 뜨개질 하셔도 됩니다. 폴리 100% 성분이고요. 요 실이 처음에 주의하실 점은 시작코 부분에 코가 잘 안 보여서 3단 정도까지는 살짝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부드러우면서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3단 정도까지는 그 부분이 살짝 불편할 수 있어요. 편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거의 없으니까 소방고비만 잘 넘겨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뜰 때보다 화면에서 더 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대체실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체실이 조금 더 두꺼워서 단은 조금 짧게 떴거든요. 그래서 자막 도안을 꼭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늘은 모사용 6호를 썼고요. 손땀에 따라서 5호나 7호도 괜찮아요. 퓨시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코 잡기가 어려우니까 코수 표시할 때 필요해요. 그 밖에 가위, 돗바늘, 줄자 등이 필요합니다.
자, 귀여운 고양이 비니 이제부터 만들어 가볼게요. 자, 원작실이 이렇게 날개가 풍성하게 달려있는 실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코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은 이런 대치실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두께가 거의 비슷한 울 혼방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영상에서는 가장 쉬운 버전인 사각형 모양으로 떠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선 사진에서 샘플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사각을 뜬 것도 있고, 귀 모양이 조금 쫑긋한 거, 좀 더 쫑긋한 거, 더 쫑긋한 거, 이렇게 귀 모양을 세 가지 모양으로 나누어 가지고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자, 귀를 이렇게 따로 만들고 싶은 건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작 부분만 다르고 아래 부분은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귀를 만드는 부분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기 더보기란에 주소 남겨둘 거예요. 자, 그래서 귀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이어서 여기 아래 부분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는 가장 쉬운 버전인 이 사각형으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시작골을 쭉 잡아주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몇 코를 만들면 될지를 계산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계산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원작실과 다르니까 계산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 영상 꾹 눌러서 들어가면은 한길긴뜨기로 게이지 내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가 전체적으로 한길긴뜨기거든요. 그래서 머리 둘레에 맞게 몇 코를 잡으면 되는지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코는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양쪽에서 코를 늘리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코수를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요. 저희가 여기 양쪽 사이드에서는 한 코를 12코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코가 12코가 되는 거니까 12 빼기 1에서 11코씩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코씩 12코씩 2개니까 24코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앞면, 뒷면에 각각 8코씩 사이드 코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귀 뜨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은 여기에 기본값으로 16을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코수가 40코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가운데 코 있죠. 가운데 이 코가 여러분이 모자 크기를 조절할 때 정할 수 있는 코수예요. 저는 여기를 각각 28코씩 했거든요. 자, 그래서 56을 더해주면은 96이 나오죠. 이게 이 모자의 전체 코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게이지를 내서 계산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은 몇 코가 전체가 몇 코가 되는지 역으로 계산을 저 같은 경우는 96코를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96코를 만들어야지 라고 먼저 잡아놨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본값이었던 40코를 빼고 이 코가 또 다시 반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오는 이 28코가 가운데 제가 정하는 코수로 지금 만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계산을 해서 첫 코, 시작 코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40코가 기본값이고 가운데가 24코인 요거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됩니다.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쓰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40코가 기본값으로 갖고 가운데가 20코인 사이즈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좋은 사이즈이고요. 요거는 이제 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쫑긋한데요. 핑크색이랑 요 회색은 귀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본 형태의 지금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수 계산을 해주시는데요. 대신에 처음에 전체 코수를 몇 코 잡아야 되는지 계산을 하실 때 그 코수가 4의 배수이면 됩니다. 제가 아까 96코였잖아요. 요거는 4의 배수죠. 자, 이렇게 4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기본 값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작코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자를 처음에 윗부분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시작을 해서요. 쭉 아래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때 이 전체 코수가 모자의 둘레, 머리 둘레에 맞는 코수를 이제 게이지를 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96코를 냈을 때 약 50cm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 둘레에 맞는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96코를 어떻게 이제 시작코를 계산을 하는지 역으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전체 코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시작코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96코에서 양쪽에 기본값으로 40코를 빼면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러면은 56코가 되겠죠. 자, 이 56코를 가지고 2로 나눕니다. 그러면 28코가 되거든요. 자, 이게 각각 여기 앞에 28코, 여기 28코, 그리고 여기는 20코씩 해가지고 전체 코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으로 해야 되는 게 이 계산된 이 28코에 더하기 무조건 1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된 이 38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코를 잡아야 되는 시작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이즈 둘레 50cm를 기준으로 만든 거는 제가 시작코를 38코를 잡았고요. 요거는 이제 유아 사이즈죠.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느냐? 요거는 지금 가운데가 20코예요. 여기는 기본으로 20코가 동일하고 이 부분에서만 코수를 작게 혹은 크게 잡아가지고 전체 너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값을 알고서 시작코 부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 코수를 계산했으니까 모자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수가 38코로 계산이 되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 왼손 검지에 앞에서 뒤로 넘어가게 해서 중지 엄지로 잘 잡아주시고요. 손 안에 사용 실은 살짝 이렇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감고 나와서 매듭 사슬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조여줄게요. 자, 이제부터는 계산해 놓은 38코 기초코를 쭉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사슬의 크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살짝 이 정도 간격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늘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갔을 때 꽉 찰 수 있는 정도로 살짝 고리 크기를 키워놨어요. 너무 이렇게 쭉 빼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확 조일 필요도 없어요. 살짝 들어 올려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대체실은 이렇게 코가 잘 보이지만 날개사는 사슬에 뜨는 1단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사슬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코가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슬의 크기를 조금 이렇게 키워놓고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사슬을 떠보도록 할게요. 실 갖고 이렇게 빼우면은 첫 번째 사슬이 만들어졌죠. 자, 하나. 그리고 나서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들어 올렸다 싶으면은 이 왼손에 검지를 이렇게 올리면 다시 조여지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감아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조금 느슨한 느낌이 있는 이 장력으로 해가지고 38코 떠줄게요. 자, 이렇게 38코 사슬코를 떠주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한길긴뜨기 무늬를 계속 쭉 뜰 건데요. 기둥코는 사슬 2코를 하고요. 그 기둥코는 코수로 계산을 안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마지막 38번째 코가 있죠? 여기를 잘 잡고 이 상태에서 사슬을 2코 해서 기둥코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를 지금 제가 첫 코라고 표시해놨던 요 자리죠. 마지막에 사슬 뜬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요 자리예요. 여기에 이 코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이때 윗사슬과 코산을 같이 껴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바늘이 두 가닥 들어간 모양으로 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반대로 이렇게 끼면은 아래는 한 가닥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전환해서 아래에 한 가닥이 남도록 이렇게 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아래에 지금 바늘 아랫면에는 지금 아랫사슬 한 가닥만 있고 위에는 윗사슬이랑 코산이 같이 껴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이 껴서 실을 갖고 나옵니다. 갖고 나올 때 갖고 나온 실이 조금 더 길쭉한 느낌으로 빼줄게요. 이게 제 손땀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 손땀을 맞춰주시는 게 모자를 그대로 떴을 때 사이즈가 조금 균일하게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니까 실을 감고 앞에 두 가닥을 먼저 빼고 또 다시 감고 뒤에 두 가닥도 이렇게 빼줍니다. 자, 첫 코를 떴고요. 지금 첫 번째 코,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바로 밑에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지금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첫 코 표시를 해둘게요. 자, 기둥코를 사슬 두 콜 떴는데요. 요거는 코로 치지 않고 처음에 만든 한길긴뜨기 코를 첫 코로 뜹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두 코를 더 해줄 거예요. 지금 만든 한길긴뜨기 무늬 기둥을 쭉 따라가 보면은 바늘을 넣어서 저희가 한길긴뜨기를 떴던 그 코를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한길긴뜨기 기둥을 쭉 따라가면은 이 코가 만들어진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바늘을 또다시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고 실을 갖고 나와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또 해줍니다. 그러면은 같은 구멍에 지금 무늬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같은 자리 해줄게요. 실 감고 같은 구멍에 또 바늘을 넣고 실 갖고 나와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3코를 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코는 한 코에 하나씩만 쭉 떠줄 거예요. 전체 코수가 38코인데 양쪽에 한 코씩은 코늘림을 해줄 거고 가운데 36코는 코늘림 없이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게요. 이 날개사는요, 정말 코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6코를 쭉 뜨고 나서 코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코가,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이 코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걸로 꼭 코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코 여기 윗사슬로 모양 보면 되거든요. 실 감고 넣을 때 윗사슬이랑 코사 같이 껴서 넣으면 되고요. 아래에는 이렇게 한 가닥이 남는다고 했어요. 아랫사슬이. 갖고 나와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 뜹니다. 자, 날개사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 코 뜨고 나면은 그 다음 코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 건너뛰고 그 다음 자리에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코씩 조금 처음에 눈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만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을 좀 집중해서 한 코씩 떠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아무래도 여기 사슬코가 조금 느슨해야 코를 건너가는 일이 없겠죠? 이렇게 한 코 하나씩 쭉 떠서 마지막 코 전코까지 36코 떠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36코를 가지런하게 떠왔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 마지막에 한 코가 남아있죠. 자, 이 마지막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6코를 쭉 연달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구멍에 6코나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코가 다른 한 콧이 넣은 자리에 비해 구멍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구멍을 좀 안 생기게 뜨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마지막 코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사슬 코사 같이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뜨는데요. 한 코에
4개 정도, 한 3, 4개 정도를 일단은 뜹니다. 자, 이렇게 한 구멍에 3코를 뜨니까 여기가 확실히 구멍이 커졌죠? 이 상태에서 편물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나면은 여기 아래사슬 한 가닥이 있는 이 자리예요. 계속 이 자리에 3콜 더 뜨시면 되는데, 나머지 3콜 뜰 때는 이 꼬리실을 같이 이렇게 코랑 같이 이렇게 올려서 떠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실 감고 바늘을 이렇게 코에 넣고, 이때 뜨기 전에 꼬리실도 같이 바늘에 얹어서 이 실을 같이 편물이랑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 갖고 와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2코 더해서 이 마지막 코를 6코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자, 이렇게 마지막 코는 6코로 늘려서 이렇게 반원 모양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저희가 쭉 한 콧이 뜨고 왔던 자리를 되돌아가면서 아래사슬 한 콧이 남아있는 이 코들에도 각각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꼬리실 다 쓸 때까지 같이 끼면서 계속 해줄게요.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6코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리가 벌어질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코였고요. 다시 가운데 36코 여기 아래사슬 한 콧씩 남아있는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게 요거죠. 자, 실을 감고 이렇게 아래사슬 하나 남아있는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때 아까 마찬가지로 꼬리실을 같이 이렇게 바늘에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 다음 코는 여기죠. 여기도 코에 바늘을 넣고 뜨기 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그 다음 여기죠. 여기도 바늘 넣고 꼬리실 같이 올려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꼬리실이 걸릴 때까지 같이 끼면서 떠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코에만 이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콧이 쭉 떠서 저희가 첫 코에 한길긴뜨기 3코 떴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자리까지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코 바로 앞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첫 코 자리에 여기는 6코를 한 번 떴는데, 첫 코는 3코 나눠서 뜨거든요. 그래서 남은 3코를 여기 아래사슬 똑같이 남은 여기 자리에다가 3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는 첫 코 자리였고, 그 자리에 마저 3코를 떠서 이 자리도 6코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뜨고 나서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통과. 자, 이제 2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2단도 마찬가지로 코스로는 치지 않는 기둥코, 사슬 2코를 이렇게 떠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6코이 떴던 자리는요, 한 코에 2코씩 해가지고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앞에 3코 먼저 해주면 되겠죠? 실을 감고 여기 빼뜨기를 했던 자리가 첫 코 자리예요. 이 코에 넣을 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코에 온전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랫사슬, 윗사슬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코에 온전히 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첫 코를 뜨고요. 자, 한 코에 2코씩 떠줘야 되니까 이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넣어줘야 돼요. 지금 방금 떴던 이 한길긴뜨기 무늬 따라가면은 바늘을 넣었던 여기 첫 코 자리가 또 여기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 더 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를 2코로 만들고, 그 다음 코도 코늘림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코, 여기 2번째 코 보이시죠? 이렇게
한 코에 두 코를 떠서 코늘림을 해주었어요. 자, 이제 여기 세 번째 코도 코늘림. 한 코에 두 코. 이렇게 해서 세 코가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여섯 코로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먼저 여기 세 코, 여섯 코로 늘려놨고요. 가운데 36코를 쭉 떠주시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36코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36코를 쭉 떴어요. 이 36코를 뜨면서 코수를 세다가 중간에 까먹으셔도 여기 무늬를 보고 자, 여기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36번째 코가 여기 한 코에 하나만 달려있는 이 자리죠. 그 다음 코는 이 한 코에 6코가 쭉 달려있는 마지막 코 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 코를 뜨고 나서 그 다음 6코는 한 코에 두 코씩 코늘림을 해줘야 되겠죠. 조리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를 같은 구멍에 이렇게 두 개 뜨는 거를 총 6번 해줍니다. 그 다음 코에도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이렇게 쭉 6세트 해서 6코를 12코로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 이렇게 코가 늘어나서 더 큰 반원이 됐죠. 자, 다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36코 쭉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36코 쭉 떠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끝에 가서 보면은 요 시작코 바로 앞에 있는 여기는 빼뜨기 코거든요. 요거를 제외하고 이 밑에 한길긴뜨기 무늬가 제대로 달려있는 게 진짜 코예요. 이 코가 하나, 둘, 세 코 남고 바로 앞에 코. 요 자리까지 한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씩 쭉 떴고요. 이제 세 코가 남았죠? 그러면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해서 코늘림을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남은 세 코도 6코로 코늘림을 해주었으면 첫 코에 빼뜨기 줄게요. 자, 이렇게 2단까지 떴고요.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모자 윗부분이 이거는 가장 기본인 타원형 구조이고요. 이제 귀를 따로 만드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 뜬 게 3단이 될 수도 있고 4단이 될 수도 있고 5단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거기까지 뜨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해요. 한길긴뜨기만 그냥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코수가 저희가 앞에 계산해놨던 그 코수 있죠. 그 코수가 유지되면서 쭉 떠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코를 다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한 코수가 맞는지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빼뜨기 하고 나면 생긴 이 빼뜨기 코는 제외하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부터 해가지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코 모양이 있어요. 코를 세서 96코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딱 96코가 맞아요. 자, 한길긴뜨기를 쭉 뜨는데요. 여기 아래 부분에 저희가 이제 걸어뜨기를 해서 고무단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모자를 약간 조금 이제 두상에 맞게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가 지금 한길긴뜨기고 요 4단 정도는 고무뜨기를 지금 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길이 부분이 재보면은 한 15.5cm 정도가 돼요. 이 부분은 착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고무단까지 합친 길이가 한 18c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길긴뜨기를 쭉 뜨고 나서 4단 정도를 더 뜬다고 감안하시고서 길이를 이제 떠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게 지금 실이 두 가지 종류가 다르잖아요. 지금 떠보니까 땀은 거의 비슷한데 이
단의 길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21번째 단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떴거든요. 지금 요 실로 뜨는 버전은 길이만 보고서 뜰 거예요. 21단을 뜨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뜨고 나서 아까 제가 몇 cm였죠? 지금 고무단 뜨기 직전에가 15.5cm였죠. 네, 그러면은 15.5cm 정도 될 때까지 일단은 한 코씩 쭉 떠서 높이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코를 안 늘리고 쭉 96코 유지하면서 뜨면 되는데요. 의외로 또 코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코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원인을 못 찾고 이제 나중에 풀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 체크는 한 단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단이죠. 3단부터는 코 늘림이 없이 사슬 기둥코 하나 뜨고 나서 첫 번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 코 뜨고 그 다음 코도 뜨고 다음 코 뜨고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일단은 여기 아까 코 늘렸던 구간만 떠볼게요. 시작 부분 6코를 떴는데요. 이게 이제 코를 안 늘리니까 이렇게 말려요. 요게 지금 이제 여기가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36코도 한 코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반대편 코 늘렸던 구간도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의외로 코를 더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또 코를 안 늘리기 때문에 약간 그게 어색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코 하나씩 뜨면 되는데 이 자리에 또 넣게 되는 그런 실수가 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원작실은 코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수 체크를 더 잘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부분도 뜨고 나면 코가 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무늬가 이렇게 바깥쪽이 되도록 손으로 이렇게 편물을 만져놓고 뜨면은 계속 이제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 코씩 해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뜨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고 첫 코에 빼뜨기. 지금 뜬 3단을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측정한 값으로는 한 15.5cm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원하는 길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편물이 넓은 것 같아요. 지금 떠보니까 원작보다 이 실로 뜬 버전이. 그래서 비율이 조금 맞는 게 좋으니까 한 15.5에서 16cm 사이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단까지 떴습니다. 제가요, 원작실과 아까 여기 정도 떴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이 손땀에 게이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똑같은 코수이지만 여기 원작실은 제가 보면은 둘레가 한 49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같은 코수여도 한 53cm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 이제 좀 두상이 작은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는 이제 머리 두상에 맞는 사이즈인데요. 요거는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떠지니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손땀이 옆으로 큰 만큼 길이도 조금만 더 길게 떠주었습니다. 비율이 그래야 맞겠죠? 그래서 지금 높이가 16cm 조금 넘게 떠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거는 대치실은 16단까지 떴고 이 원작실로는 20번째 단까지 뜬 거라는 거 손땀을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이만 가지고 측정을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 부분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부분은 걸어뜨기를 이용해서 고무뜨기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 고무뜨기 패턴이 4의 배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코수를 이제 짝수로 4의 배수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전체 코수가 4의 배수가 아니라 2의 배수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랑 연관짓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4의 배수로 그냥 통일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고무뜨기 부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고무뜨기는요, 요 지금 좀 큰 사이즈는 4단을 떴고요. 이런 어린이 사이즈는요, 3단만 떴어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여기도 조금 짧게 떠서 3단만 떴습니다. 자, 고무뜨기, 걸어뜨기 활용해가지고 올록볼록한 패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사슬 2코로 코수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여기 기둥코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여기 기둥코 라인 옆으로 여기 지금 첫 코 자리 있죠. 첫 코에 앞걸어뜨기를 떠줄 건데요.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하는 방법이에요. 자, 실을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듯이 감고요. 이 코에 바로 곧장 넣지 말고 아래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을 걸어서 뜰 거예요. 기둥을 보면은 이 기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로 이렇게 찔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의 왼쪽으로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아니라 여기 기둥에다가 걸어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실을 갖고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한길긴뜨기 할 때랑 마찬가지로 3가닥의 실이 바늘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2가닥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뜨고 나서 보면은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런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고무뜨기 무늬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코도 한번 떠볼게요. 실을 감고, 자, 그 다음 코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실을 갖고 나와서 2번씩 이렇게 빼면은 앞걸어뜨기를 2코 한 거죠. 자, 앞걸어뜨기 2코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뒷걸어뜨기 2코를 해볼 거예요. 뒷걸어뜨기는요, 앞걸어뜨기를 할 때 그 바늘 넣는 방향과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실을 감고, 이번에는 뒷걸어뜨기니까요,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아까 요 기둥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실이 걸리도록.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걸리도록 이렇게 해서 실을 갖고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실 감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넣고 기둥을 걸고 이렇게 실을 갖고 나와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앞걸어뜨기 2코, 뒷걸어뜨기 2코가 한 세트예요. 4의 배수로 딱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뒷걸어뜨기로 끝이 나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앞걸어뜨기 이렇게 2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뒷걸어뜨기 2코. 거의 비슷한데요. 뒷걸어뜨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실이 이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걸어뜨기 2코, 뒷걸어뜨기 2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쭉 한 단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록볼록한 고무단 무늬가 표현이 됐죠. 이제 마지막 2코가 남았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작실이 이렇게 코가 안 보이다 보니까 뜨다가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코수를 맞췄는데 코가 늘었거나 줄어들어서 다 떴는데 뒤에서 이제 2코만 남아야 되는데 코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 첫 번째 고무단을 뜨실 때요, 코를 줄여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2코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1코만 남아있다.
그럴 때는 코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코를 늘려주실 때는 앞걸어뜨기를 이제 하고 난 상태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 코가 아니라 한 코만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은 한 코에 이 자리에 뒷걸어뜨기를 2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뒷걸어뜨기 2코를 이렇게 딱 맞게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뒷걸어뜨기 2코 남고 한 코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걸어뜨기를 하면서도 코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코를 줄여야 되는 경우에, 한 코만 줄여야 되는 경우에는 다 와가지고, 이제, 자, 지금 이 현물은 코수가 맞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도 지금 앞걸어뜨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걸어뜨기 한 코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3코가 남으니까 한 코가 많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앞걸어뜨기 할 때 이 2개를 같이 이렇게 걸어서 한번 해주고 나서 뒷걸어뜨기 2코 하면 딱 맞게 떨어지죠. 자, 근데 이번에는 2코가 더 많아가지고 2번을 줄여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요,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풉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쯤 앞걸어뜨기 할 때 한번 줄여주고, 여기쯤 한번 줄여주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위치에서 하나씩 줄여서 코수를 전체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고무단 뜰 때 당황하지 마시고, 코가 안 맞다고 다 풀지 마시고, 그렇게 고무단 뜨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무단 뜨기 지금 한 단을 떴어요.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원작보다 요 실이 지금 손땀이 더 크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단도 지금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일단은 3단을 떠보고 길이를 보고서 3단으로 마무리를 할지 4단으로 마무리를 할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은 큰 사이즈는 4단을 냈고 작은 사이즈는 3단을 냈어요. 자,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하는 거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사슬 2코 하고, 이제 무늬가 더 명확해졌어요. 툭 튀어나온 부분에는 앞걸어뜨기를 이렇게 걸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2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뒷걸어뜨기는 이제 뒤에서 보면 이렇게 기둥이 보이거든요. 뒷걸어뜨기 2코를 이렇게 또 합니다. 자, 이렇게 고무다운 무늬를 쭉 떠서 제가 몇 단 떴는지 뜨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걸어뜨기 이 패턴을요, 3단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조금 이제 실이 길쭉길쭉하게 떠지다 보니까 3단만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빼뜨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매듭사슬 하나 지어줄게요. 실을 적당히 자르고요. 빼서 단단하게 이렇게 조여줄게요. 자, 돗바늘에 실을 넣어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물을 뒤집어서 요런데 안에 이제 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원작 실레인 경우에는 날개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대충 숨겨도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고무단 뜬 데까지는 숨기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바짝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고양이 비니 간단한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상이 둥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비니, 고양이 모양 비니가 되고요. 제가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은 더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착용을 하면은 이 뾰족한 귀도 정말 귀엽습니다. 그래서 귀를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 더보기란에 영상 남겨두었으니까요. 그렇게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